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윤 어게인과 그다음에 부정 선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한길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고성국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뭐 윤 어게인에 대해서 전륜을 뭐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하라 이제 네.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제 호 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근본적으로 한 마디씩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윤 어게인 그 주장의 실체를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윤석열 석방, 윤석열 복권, 윤석열 명예회복 어디까지가 윤 어게인이에요? 그의 정신을 이어봤자 이런 겁니까?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 어게인의 실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 어게인의 그 본질과 실체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파괴한 이재명 지금 정권 네. 그리고 그전에 그 당시 그 이재명 민주당 네.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든 목숨 걸고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에 의해서 계엄도 정당했다, 예. 할만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잘못했다. 네. 이것을 이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예.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그 폭주, 예. 법치 파괴, 예. 저거를 우리는 막겠다. 네. 선언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막겠다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은 그래 그 끝났는데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걸 막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고 가야죠. 저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게 해야 네네 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두 번째 탄핵 찬성한 세력과는 같이 못 간다라고 네. 했었던 분들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요구가 뭐냐 그래서 네.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끝났습니다 그게.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건 끝났습니다. 그것까지 다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돌아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화끈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왜 그러는지. 예. 전당대회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눈앞에 내 바로 주위에 주로 말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이렇게 틀어도 엄청나게 이제 막 욕을 할 겁니다. 저도 지역에서 약간 축소판 같은 일들을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막 엄청나게 이제 그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중도 뭐 합리적 뭐 이런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럼 이제 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려울 때는 역사의 대의와 명분을 저는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장 대표께서. 그리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과는 절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당원도 아닙니다. 절연을 말이죠. 네. 제가 요 또 구체적으로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네. 절연을 한다는 것이 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건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 여사 이 말 붙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이렇게 부르라는 건지 뭐예요? 구체적인 요구가 절연을 어떻게 해야만 절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네. 이제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이냐라고 네. 말했을 때 장동혁 대표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네. 저는 그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과드렸고 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습니다. 네. 라는 수준까지라도 얘기를 다시 입장이라도 반복을 했다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누구를 절연하자 이런 얘기는 분란의 말을 씨앗일 하면 뿐이다. 분열의 씨앗이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절연하지 않겠다는 얘기구나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네. 당장. 네. 그래서 저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그 된다라고. 말을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니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도 네.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말을 하든 주변, 네. 절연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개 사과라는 것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는 쪽에서는 야 부족해 진정성이 없어 계속 이렇게 시비를 붙으면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논란이 바로 그런 논란 아니었어요. 비단 이런 케이스 말고. 근데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죠. 보시죠. 저는 이제 오늘 예컨대 조선일보도 예.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네. 다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론이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거는 저는 잡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자, 둘째는 데이터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께서 지난 몇 달 동안 해오신 자, 일단 지지층을 다지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한다라는 것에서 그 몇 달 동안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인정을 하고 ARS는 잘 나와 이럴 것이 아니라 ARS에도 경향적으로 높아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선거는 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방향 전환과 노선의 그 표명을 좀 더 명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절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측근에 있는 친윤 인사들 다 속아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의미 없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도 얘기한 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동의할 만한 어젠다를 꺼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절연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정치적 공세를 얻게 될 빌미가 될 거고요. 네.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당 대표를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정말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 탄핵의 강, 배신의 늪. 여전히 유승민 대표는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근데 그 한 번의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울림을 줬잖아요. 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이요.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이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면 다시는 우리 안에서 배신과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오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영입해 준 것은 사사로운 감정은 너무나 고마우나 그때 당시에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과 그 이상 넘어서 부정선거든 뭐 윤핵이든 간에 그 사람들도 그냥 멋쩍게 동의하고 할 수 있는 어젠다를 쭉 끌고 나가야 이게 말로서 사과하고 이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건데 그 리더십이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왜 저런 메시지 안 냈어요. 여기에 매몰되면 평생 거기에만 허덕이다가 당은 정말 망할 거예요. 네. 그런 이미 승리의 방정식이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저는 김광일 선배가 계속 어떤 말을 해야 이게 절연인 거냐, 어떤 말을 해야 이게 정확한 사죄인 거냐를 계속 물어보시는 이유도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합니다. 사과 아니잖아. 저 손 주머니에 넣었는데 얘 손 빼고 사과합니다. 다리 짝다리 짚었네. 사과 아니네. 눈빛이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말 이 사과냐 아니냐, 깊은 사과냐 아니냐, 깊은 후회냐 아니냐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정도가 있기 때문에 누굴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은 지금 김가일 선배도 도대체 사과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이 사과냐의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저도 이기인 총장이 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는데 이제는 저는 정직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저는 표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윤 어게인으로는 못 이긴다. 이 말 자체가 국민 눈속임 연극이었다니라는 제목을 뽑았거든요. 즉 전남길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확장성이 없다, 부정선거 이런 거 확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어게인도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지선을 이기기 위한 거였다라고 방송 끝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라고 또 폭로를 한 거예요 전한길 씨가. 그러면은 정말로 공당에 이런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정말 사죄한다 이건 전략 이런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뒤로는 또 이거는 진짜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만약에 스탠스를 갖고 있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김민수 최고가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영역을 좁혔을 뿐이다. 네. 이제 그런데 그 발언했다가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 그러자 이게 선거 전략상 꺼내는 이야기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김민수 최고의 그 고민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뭐야? 부정선거를 계속 안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거야? 뭐지? 아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환길 씨하고 2월 말쯤에 4대1로 토론을 붙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네. 국민의힘은 뭐지? 전략적 모호성? 그렇다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또 윤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비겁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왜 모호성이냐.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강성지층도 끌어안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이런 뜻이야? 네.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입으로 주말. 그러니까 태도를 명확히 보이지 않는 건 전략적 모호성이지만 한 입으로 이 사람한테는 나는 너 좋아해. 뒤로 가서 나는 재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적 이해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그 발언을 맞습니다. 보고 네. 저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제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굉장한 용기를 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상이 네. 김민수 최고는 윤어게인의 선봉장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전환길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 이제 뭐 없어. 전화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밥은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이거 뭐 선거 때문에 일단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네. 것도 저는 그것도 이제 도의적으로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예. 그 과정을 이제 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의원총회 때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써가지고 읽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네. 장동혁 대표는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뭐 말 한마디 토시까지도 늘 그 신중하게 그 해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환길 씨가 사흘 이내에 그게 장동혁 대표의 뜻인지 밝혀라. 또 뭐 최후 통첩하듯이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왜 그 우리 공당의 대표한테 네. 일개 평당원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3일 안에 밝혀라 마라 하고 협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청구서를 내밀었다. 뭐 일부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누가 내가 지지해가지고 예.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뭐 좀 해결해주고 우리 지역구 민원해주고 다 이렇게 해도 되는 며칠까지 건가요? 해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저는 그 내심과 진심이 이 말에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비중을 어느 속도로 이렇게 그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고심과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은 그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그리고 이게 진짜 돌려는 마음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근데 선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피고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아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를 어느 정도로 했지? 정말 디플리 사과를 한 건가? 아니면은 정말 앞에서만 사과한 건가? 이런 게 그렇게 아젠다예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은 야 지금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이런 거 갖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전략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는 야 이재명이 하는 전략은 좋지 않아. 저 나라 성장성 관련해서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뭐지? 내가 국민의힘을 찍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나? 내 자식이 더 잘 살게 되나? 국민의힘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네. 가장 큰 덩어리라고 보고요. 예. 계엄에 대해서 태도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슬슬 부주제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사실 그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비겁하냐 아니냐인 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번 어저께 사태도 윤어게인 분들과 정확하게 좀 따로 노선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는 형님
그거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윙크 윙크. 윙크 윙크. 이거는 비겁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 처음부터 그냥 설득을 하든가 우리 네. 전환기 씨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근데 형님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오는 겁니다. 네. 경제적인 실력 이런 걸 떠나서 네. 이 비겁함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다가도 안 그렇죠.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댓글을 봤는데 보수 괴멸의 원인이 윤석열이 아니라 보수 괴멸의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말을 전 들었어요. 늘 정권 때 계속해서 비겁하게 바른 목소리나 조금 다른 목소리들을 배척하면서 정권에 섰었던 그 친윤 내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 계속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 뭔가 그 성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지. 라고 하는 그 정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 윤호개인 세력의 실체가 뭐냐라는 그 아까 네.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른바 윤어게인 그 세력 그런 당원들의 네. 마음이 예. 이제는 저는 이제 설득될 준비가 저는 돼 있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장 대표께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단할 때가 저는 이게 무르익었다라 생각하고 19일에 이제 그 재판 그래요. 1심 설 선고가- 연휴가 끝나자마자인 2월 19일 네.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도부도 그때를 하나의 그 계기로 보고 네.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네. 그럼 이제 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때 만약 네.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유죄, 그다음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 판단, 계엄 우두머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근거가 그건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무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네, 거네. 네. 그 이제 내란 무죄라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진다. 네네네 그럴 거라고 보고 네. 저는 그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네.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정책 제안들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후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거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하나씩 이제 메시지로 구체화시켜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국민의힘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삶을 어떻게 낫게 해주겠다는 거야 라는 그런 물음으로 점점 저도 이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면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그 어떤 그런 비전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빠르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윤호개의 문제는 19일 재판 그걸 해서 이제 일단락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정치가 이를테면은 다 상호지간의 폭로의 정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 좀 봐줘라고 하는 이런 네. 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뒤에서는 또 형님 좀 죄송해요 뭐 이러고 이제 무마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형님 죄송해요 하면은 그 사진으로 찍거나 음성 이제 녹음한 다음에 사과했다 막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정치가 되어버려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전환길 씨와는 정말 무서운 관계인 거잖아요. 그냥 사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그냥 폭로를 해버리고 저는 이런 이 패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런 패턴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전환길 씨도 정말 당을 위해서 자기가 아직은 당원 아닙니까? 굉장히 특별 당원이라면서요. 그건 이제 다른 분. 다른 분의 이제 어디겠죠? 고성국 씨가 저는 전환길 씨, 그건 고성국 씨군요. 전환길 네. 씨는 네. 그냥 완전히 끊어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영향력은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동현 씨도 뭐가 좀 용감하게 끊어내도 생각을 하고 다만 저도 그렇고 저희는 윤 어게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분들 어차피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었어요. 네. 보수 유권자이고 당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악마화해봐야 뭐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이 마을을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 아무리 낙인 찍어가지고 악마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와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를 누군가가 뭔가 말로써 네. 치유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문제인 거고 그걸 좀 빨리 찾아야 되겠죠. 네.